안녕하세요. 인권 존중과 비폭력 대화 사이버 콘텐츠 5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이해하려고 하라. 그러면 이해받을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서 인권 존중을 잘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감정인지, 어떤 느낌인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게 되면 관계는 멀어지게 됩니다. 상담을 할 때도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에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을 만날 때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고 신뢰와 존중도 쌓이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권 존중에 필요한 상대방의 감정과 욕구, 알아차리는 부분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여러 가지 감정의 미묘한 차이를 마치 교향곡의 여러 음처럼 강하고 정열적인 것부터 섬세하고 예민한 느낌까지 모두 구별할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감정은 어떤 상태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빠요, 좋아요, 아니면 제 지금 감정이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현재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파악을 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의 미묘한 상태를 잘 알아차리고 구별을 합니다. 교향곡을 들으면 수십 개의 악기가 각자의 소리를 내는데도 하나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듯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여러 가지 감정 상태와 상대방의 다양한 감정 상태를 잘 알아차립니다.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알아차린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잘 알아차리는 사람이 상대방의 감정도 어떤 상태인지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감정이란 외부에서 또는 내부에서 어떤 자극에 대해 일어나는 반응을 말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진행이 된다면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럽고 평안하고 행복한 감정에 머물게 되고 무언가 뜻대로 되지 않거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하고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의식하고 서로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내 감정이 현재 어떤 감정인지를 표현하고 말해야 하는데 감정이 아닌 머리에서 나오는 자신의 생각, 즉 판단, 비난, 해석, 비교, 분석 등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당신은 인간답지 않게 느껴져 라고 말을 했다면 이것은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 대해 자신의 판단, 분석한 생각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당신은 인간답지 않게 느껴져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것은 자신이 솔직한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이나 평가를 섞어서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느낀 감정으로 표현한다면 당신의 행동을 보니 화가 난다. 당신이 한 말을 들으니 당황스럽고 내 마음이 힘들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느낀 감정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느낌의 책임을 상대에게 미루게 되고 상대방도 자신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때는 나의 생각이나 판단이 섞이지 않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이야기해야 상대방과 마음이 통할 수 있습니다. 욕구는 삶의 에너지가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필요로 하는 어떤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는 이념, 언어, 지역, 나이, 문화를 떠나서 보편적인 것이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나에게 공격이나 비판, 모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은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있으며 그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한국 비폭력 대화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욕구 목록표입니다. 자율성과 신체적 생존 관련, 사회적, 정서적 상호의존, 그리고 놀이, 재미, 삶의 의미, 진실성, 아름다움, 평화와 자기 구현의 다양한 욕구가 해당됩니다. 이 밖에 더 많은 욕구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신의 수단과 방법만이 옳다고 주장하게 되면 상대방과는 갈등이 생기고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휴식이라는 욕구가 누구나 다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이 휴식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땀을 흠뻑 흘릴 만큼 운동을 해야 충분히 휴식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욕구를 위해서 자신의 방법만 주장하게 된다면 서로 갈등이 커질 것입니다. 인권 존중을 할 때도 상대방이 우리가 원하는 욕구는 같지만 서로 수단과 방법이 다른지 생각해보고 함께 욕구를 충족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을 때 상대방을 좀 더 알아가게 되고 인권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저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만 하니까 대화가 안 된다. 여기서 느낌과 욕구는 무엇인가요? 여기서 느낌은 답답하다, 안타깝다, 지친다, 짜증이 난다, 이고 욕구는 소통, 배려, 존중, 이해 등입니다. 이것을 상대방에게 느낌과 욕구로 이야기를 전달해 보면 자신의 이야기만 하시니 저는 좀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소통과 배려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감정과 욕구를 알아차리는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판한다고 해서 내가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다. 그것은 나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비판적인 생각일 뿐이다. 그 사람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일 뿐, 내 존재와는 관계가 없다. 휴 프레이더의 나에게 쓰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비판할 때 그 사람의 감정 상태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게 되면 상대방을 향한 인권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고 같은 욕구를 원하면서도 수단과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행동이나 말을 들을 때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지우기보다 느낌과 욕구에 더 집중하여 모든 사람들과 이해받고 존중받는 유대관계가 이루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살펴본 내용 중 주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